0% 금리를 10% 금리로 갈아타기 대환 대출을 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무턱대고 가서 상담을 받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출을 받고 내가 돈을 모으면 이거 빨리 갚으면 되겠다. 금리나 요구권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제 지인분은 없었다는 거. 주거래 은행이 무조건 더 좋을 줄 알고 주거래 은행에서 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좀 받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다. 다른 더 급한 대출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 초보이고요. 출산까지 할게요. 오늘은요, 저희가 실제로 이번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금리를 좀 낮췄거든요. 그 저희의 경험담과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대출에 대해서 1도 몰랐던 생초짜입니다. 저희처럼 이제 갑자기 대출 이거 뭐야 이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짜에게 도움이 될 법한 간단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저희의 정보는 참고만 해주세요. 2번, 3번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5월 31일 날 이후로 기존에 봤던 신용대출 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조회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건데, 은행 19개, 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탈 9개 등 총 53개의 금융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금융사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전에는 서류 같은 거 떼가지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차 내고 이 은행 저 은행 왔다 갔다 서류도 가득가득 들고 갔다면, 이제는 이 핸드폰만 있다면 핸드폰으로 그냥 한 번에 확인하고 이 대출 받는 데까지 15분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 아니면 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대출 받는 것도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세상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 대출을 받았잖아요. 내가 대출을 받았고, 근데 금리가 다른 대출이 상품이 더 낮은 거예요. 금리가. 그럼 당연히 저쪽으로 가야겠죠. 저 대출을 이용하는 게 좋잖아요. 그게 바로 대환 대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출을 갈아타는 걸 대환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금리가 10%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부담이다 해서 알아봐서 10% 금리를 10% 금리로 갈아타기 대환 대출을 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대출을 갈아타가지고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핸드폰 요금제를 갈아타듯이 대출도 이렇게 갈아타는 게 나에게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나의 대출만 고집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이 서비스를 시행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알아봤거든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이런 금융 어플들에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대출까지 다 원스톱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불안해가지고 약정까지만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을 시간을 내서 현장을 또 방문해서 한 번 더 이제 상담사분에게 이거 맞죠 한 다음에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약정까지 한 경우에는 이 대출이 거의 성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바로 다음 날이 아니어도 한 이틀 뒤, 3일 뒤에 가도 되는데요. 물론 저희는 불안해가지고 바로 가긴 했죠. 맞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대출이요. 매월 1일마다 몇 명만 하는 그런 대출이래요. 지금 모바일 되게 서비스를 이제 시행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이벤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던 이벤트 중에 하나는 매달 1일부터 선착순 몇 명까지 이 정도 비용에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이벤트도 있었어요. 중도상환 수수료를 대신 내준다 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었고요. 이것저것 이벤트가 많으니까 나에게 맞는, 내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대출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출을 받을 때도 최저 이율로 나오는데 최저율이 진짜 최저율이 아닐 수가 있어. 그 은행에다 급여 통장을 개설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은행과 연동된 카드를
뭐 월 30이나 50만 원 이상 써야 된다던가. 이번에 대출을 대환 대출을 하면서 알게 된 점은요. 일단 대출은 이제 더 이상 오프라인으로 가서 무턱대고 가서 상담을 받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온라인으로 알아보는 것보다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상담사분에게 직접 문의를 하면 조금 더 나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제안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온라인으로도 확인하고 오프라인으로도 방문을 했는데 그 오프라인으로 방문을 할 때마다 일단 어플로 확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담사 분들도 대출 상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떤 대출이 나에게 좋은지, 최고의 대출 상품이 어떤 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나에게 맞는 최고의 대출을 찾아서 그다음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게 오히려 좋더라고요. 본인의 뭐 소득 정보, 뭐 연체 이력, 뭐 아니면 대출 현황 같은 게 요즘에는 워낙 이제 모바일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이 상담사는 어떤 정보도 없이 그냥 대출을 알아봐 주세요라고 하면 정말 한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일반적인 기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자기한테 최적화된 걸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대출을 받고 내가 돈을 모으면 이거 빨리 갚으면 되겠다. 아니면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통 그걸 3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려줄 때 3년 정도를 이 사람한테서 이자를 이 정도를 받겠구나라는 걸 계산을 해가지고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원금을 갚을 경우에는 그럼 수수료를 내야 된대요. 내가 돈을 빌렸고 빨리 갚으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카카오뱅크나 이런 인터넷 대출,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카카오뱅크를 이용했어요. 왜냐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1금융권은 대출을 받은 지 만 3년 동안은 중도 상환 수수료를 해야 돼서 중간에 대출을 갚아도 이렇게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대출을 알아볼 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지도 꼭 알아봐야 되더라고요. 금리나 요구권이라고 이 대출을 내가 받았는데 그 받을 때보다 내가 뭐 직급이 올랐다든지 월급이 올랐다든지 뭔가 이렇게 변화된 상황이 좀 더 나아진 상황이 있다면 이걸 증빙해가지고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막 너무 부담이 되니까 알아보다가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알게 돼서 이제 저희도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안 됐고 그래서 주변에도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막 했었는데 저희 주변에는 이걸 적용받은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금리 인하 요구권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제 지인분은 없었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상담을 받아보고 내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알게 된 건데 내가 처음 대출을 받는 것보다 이렇게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때가 금리 혜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뭐야? 내가 첫 고객으로 대출을 A은행에 받으면 그때 혜택이 더 많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에서는 첫 고객인 사람한테는 그냥 쏘쏘한 금리고 대출이 이미 있는 사람이 다른 은행으로 갈 때 금리가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더라고요. 손님을 뺏어오는 입장이니까 더 이렇게 애정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알게 된 거는 저희가 주거래 은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난 주거래 은행에서 더 혜택을 많이 받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몇 년 전만 해도 주거래 은행에서 혜택을 더 많이 받았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는 아니었다는 거. 내가 주거래 은행에서 받는 금리보다 다른 은행에서 이제 이 다른 은행들은 이 고객을 뺏어가는 입장이잖아요. 거기 혜택이 더 많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비용 같은 거 비교할 때 아니면 핸드폰 바꿀 때 요금제 바꿀 때 이것저것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처럼 이 금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저희는 주거래 은행이 무조건 더 좋을 줄 알고 주거래 은행에서 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대출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된 건데요.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좀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다. 다른 더 급한 대출을 갚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책도 많이 읽고 막 있는데요. 1년 동안 내가 내야 될 이자를 계산해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매월 10만 원씩의 이자 비용을 냅니다. 그러면은 10 곱하기 12 하면 120만 원. 그러니까 내가 이자 비용으로만 12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자가 한 달에 50만 원이다. 그럼 12 곱하면 600만 원. 그럼 내가 이자 비용으로만 6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대출 이자로 나가는 비용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 대출 이자를 어떻게 해야 낮출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집이 내야 할 대출 이자가 한 달로 하지 말고 12를 곱해가지고 1년에 내가 얼마를 내는지를 딱 숫자를 보면 정말 내가 대출 금리를 무조건 낮춰야겠다 라는 의지가 팍팍 생길 겁니다, 여러분.